시간부터는 5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을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74에서 175쪽을 오늘 진도를 나갈 거고요. 먼저 여기 빈 종이에다가 설명을 한번 쭉 하고 나서 교과서를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세포 분열인데요. 세포 분열을 곧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작년에 배웠던 세포, 그리고 이제 그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들, 그 다음에 세포는 어떤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보고 나서 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 세포, 우리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단 하나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요. 단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세포가 한 개. 이렇게 세포가 한 개인 생물들이 있었어요. 뭐 집신벌레, 유글레나 아메바 이런 것들. 이런 생물들이 있고, 반대로 세포가 단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습니다. 만을 다자를 써서 세포 여러 개 많이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한 개, 다세포 생물은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진 생물을 뜻하는데, 이 다세포 생물, 내가 만약에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그냥 그 세포 하나 가지고선 뭐 여러 가지 작동을 하는 거겠지만,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우리 몸에도 뭐 신경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세포들이 다 있죠. 표피세포, 뭐 상피세포 이런 것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경우엔 세포가 많고요. 이 세포들이 하나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양도 다양하고 뭐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생겼었죠. 뭐 근육세포는 뭐 이렇게 생겼었고 이런 식으로 모양과 그 다음에 각각의 기능도 다르죠. 기능이 다양한 세포들로 구성된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한다. 자, 이 세포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맨눈으로 보기는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자, 왜 그러냐면, 자, 세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포의 크기는 10 마이크로미터, 요거 마이크로미터라고 읽습니다. 마이크로미터, 우리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같은 단위예요. 마이크로미터부터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예요.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관찰 가능한 사이즈예요. 이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1 마이크로미터는 10의 6승분의 1, 즉 0.00001 미터예요. 10의 6승분의 1 미터.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맨눈으로는 관찰할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관찰이 가능한데, 우리 사람이 무럭무럭 커서 크기가 이제 길이가 커지고 뭐 손발이 커지고 하는 것처럼 세포도 무럭무럭 크다 보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이즈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세포는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아. 더 이상 안 커져. 안 커지고 커지는 대신에 분열이라는 것을 해요. 그거 조금 있다가. 그럼 왜 이렇게 뭐 더 커져도 되는데 커지지 않고 그냥 분열을 하는 것일까? 이 세포의 역할과 관계가 있는데요. 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교환이라는 역할을 해. 물질 교환. 말 그대로 물질을 교환한다라는 건데 어떤 물질들을 교환하냐면 세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우리 세포는 어떤 걸 하냐면 우리 사람이 맨날 숨을 쉬듯이 세포 하나하나도 다 각각 호흡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세포도 호흡을 해. 세포가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이 산소와 포도당, 즉 산소와 영양소 혹은 포도당 같은 물질이 필요했고 이 결과로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여러 노폐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세포는 산소랑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해. 그런데 이러한 물질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크기가 계속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무럭무럭 커지는 것보다도 여러 개 작은 세포 커지기보단 나뉘어서 작은 세포 바뀌는 것이 더 유리하대. 물질 교환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각설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각설탕이 하나가 있는데 이 각설탕은 정육면체,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정육면체인데 몇으로 같냐면 2로 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얘를 내가 쪼개서 반으로 쪼개봅시다. 반으로 쪼개서 1cm, 각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로 쪼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큰 모서리 길이가 2인 이 각설탕의 부피는 몇이냐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즉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 곱하기 높이 한 값인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 이 부피가 될 거고 이 작은 모서리의 길이가 1인 각설탕의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1이 될 거야. 즉, 이 첫 번째, 얘를 첫 번째 각설탕, 얘를 두 번째 각설탕이라고 하면 첫 번째 각설탕을 내가 두 번째 각설탕의 크기로 쪼개면 총 이거 8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얘는 부피가 1, 얘는 부피가 8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8개로 쪼갰어. 그런 다음에 이 겉넓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겉표면의 넓이, 표면적이라고 해보자. 겉넓이, 즉 표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이 표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각각의 한 면에 겉넓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의 넓이. 이 면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해주면 되겠지. 가로의 길이 2 곱하기 세로의 길이 2 해주면 4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넓이, 이 면이 정육면체잖아. 그러니까 이 면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 똑같은 게 이렇게 8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또 있고 이쪽에 하나 또 있고 그 반대편에 있고 아래도 있고 옆면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똑같은 면이 6개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 한 면의 면적은 4지만 그게 총 6개가 있어서 6, 4, 24. 24가 표면적이 되는 거지. 단위까지 써주고 이 cm다 하면 세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아마 배웠었을 거예요. 그리고 작은 각설탕의 넓이를 구해보면 여기 한 면의 넓이가 가로가 1, 세로가 1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하면 1이고 이 1자리가 6면 있으니까 6 제곱센티미터 나올 거야. 즉, 첫 번째 큰 각설탕일 때는 표면적이 24였지만 작은 각설탕 8개로 쪼갠 거잖아, 내가. 8개로 쪼갰으니까 요 하나의 각설탕의 표면적은 6이고 그게 8개가 있으니까 총 표면적이 몇이 된 거야? 48제곱센티미터가 된 거지. 즉, 처음
24일 때에 비해서 48로 쪼개고 나니까 부피는 총 8이지 두 개가. 얘도 8, 얜 일자리 8개 있으니까 총 8. 부피는 총 8인데 쪼개고 나니까 24에서 48로 면적이 증가를 했어요. 표면의 면적이 증가를 했어. 그러면 아까 물질 교환은 이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는데, 자, 왜 그러냐면 겉에서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칠 때 이 표면적에 묻어서 이 표면적을 통해서 이 내부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표면적에 묻어서 내부로 들어갈 건데, 표면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겉면에 많이 물질을 묻힐 수 있으니까 속으로 들어가기도 더 좋겠지. 더 많이 표면적에 묻을수록 더 속으로 잘 들어갈 거 아니야. 즉,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큰 것보다도 좀 쪼개서 면적을 넓게 하면, 표면적을 넓게 하면 물질 교환이 더 유리해진다. 즉, 정리해서 써보면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단 여러 개의 작은 세포로 나누어져서 아까 이 큰 2짜리가 설탕이 1짜리 8개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즉, 세포가 하는 역할인 물질 교환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크기가 커지는 것보다는 작은 여러 개가 더 낫다라는 거야. 표면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즉,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는 까닭이 나오게 되죠. 자, 드디어 세포 분열을 보면, 자,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그래서 뭐냐면 세포가 말 그대로 쪼개지는 거예요. 어떤 세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하나가 좀 이렇게 물질 교환 잘하기 위해선 크기가 단순히 그냥 쭉 커지는 것보단 작은 거 여러 개가 낫다고 했잖아. 이 하나가 반으로 쪼개져서 이렇게 작은 두 개가 되는 거야. 또 얘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커지겠지. 커지면 또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져서 또 두 개로 나눠지고, 얘도 두 개로 나눠지고, 이렇게 처음에 한 개가 반으로 나눠져서 두 개가 또 각각 나누어져서 분열해서 4개, 그 다음은 뭐 8개 이렇게 쭉쭉쭉쭉 분열이 되면 2배씩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 세포가 반으로 갈라져 쪼개지는 이 과정을 분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이 아까 그 위에 물질 교환과 관련이 있다.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 이 까닭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단위 부피당. 표면적을 늘려.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함. 이다. 단위 부피당이라는 것은 같은 부피당. 위에서 보면 얘 부피 8인데 표면적 24죠. 예를 들어 부피가 1이면 표면적이 몇이란 뜻이야? 3이란 뜻이지. 부피가 1세제곱cm면 부피는 3제곱 나온다는 거지. 3제곱cm.
그 두 번째 거는 부피가 1일 때, 1자리가 8개였으니까 부피가 1일 때 건널비 몇 나왔었냐면 건널비는 6이 나왔죠. 얘는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당 건널비 표면적은 6제곱센티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부피당 면적이라는 것은 같은 부피당, 뭐 얘를 8로 잡아도 되고 어쨌든 같은 부피당 표면적, 그러니까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무한하게 커지는 것보단 쪼개져서 여러 개, 작은 여러 개가 되는 것이 더 낫다. 큰 한 개보단 작은 여러 개가 낫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동물에선 어떤 변화가 있냐면, 자, 써봅시다. 6번 세포 분열이 되면 동물이, 우리 같이 움직이는 동물이 생장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생장이라는 것은 자란다는 거. 자란다는 건데, 우리 성장이랑 생장이 뭐가 다르냐면, 성장은 단순하게 크기가 커지는 거. 우리 키가 크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내 손이 커지고, 발이 커지고, 이렇게 있던 것들이 이제 좀 커지는 건 성장이라고 하고요, 성장. 생장은 왜 나비가 애벌레가 되고, 생장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완전히 모습이 바뀌는 건데, 또 이 나름대로의 성장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장은 모습의 변화까지도 포함하는 거. 길이, 부피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까지도 변화하는 걸 포함한 과정을 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동물의 생장. 쉽게 생각하면 성장이랑 비슷하다 생각해도 되는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생장에 관련이 있는데,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아까 한 개가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세포의 수가 어떻게 돼?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한 개가 분열해서 두 개가 됐는데, 얘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지게 돼. 원래 그 초기 모습만큼 커지게 돼. 그러고 나서 또 분열해. 그러면은 또 반만한 사이즈가 되겠지. 그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 각각이 다 또 원래 크기만큼, 쌀알만 크기만큼 커져. 예를 들면 그렇게 쌓이다 보면 처음에는 요만한 거 한 개, 그 다음엔 두 개, 그 다음엔 네 개. 점점 이게 길이라면 길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고 있지. 키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즉 이렇게 세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장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커진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예시들이 코끼리랑 쥐랑 완전히 얘네 둘은 사이즈가 다르잖아. 코끼리가 훨씬 크지, 쥐보다. 코끼리가 쥐보다 큰 이유는 코끼리의 세포 크기가 커서가 아니고, 크기의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 세포의 크기는 코끼리든 쥐든 다 진짜 엄청 조그만해. 크기 차이는 거의 없어요. 크기 차이가 아닌 뭐의 차이? 수의 차이로 세포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코끼리가 더 사이즈가 크게 된다. 크기가 크게 된다. 즉 크기 차이는 세포 수에 기인한다. 세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기가 크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분열의 의의 마지막으로 보고 갈게요. 세포 분열의 의의를 볼게. 세포 분열의 의의. 자, 세포 분열을 하면 뭘 하냐?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생장.
생장이라는 건 하나가 두 개가 네 개 되면서 점점 크기가 증가하고 길이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고 무게도 증가하겠지. 이런 크기나 무게의 증가를 생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생장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키가 자라진 않지. 그렇지만 여전히 내 몸속에 세포 분열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세포 분열해서 어디다 쓰냐? 두 번째는 재생. 재생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생기는 거잖아? 언제 다시 생기냐면 내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기거나 어디 찔려서 상처가 생기거나 그런 상처 부위들 피나서 까져서 피나고 이러면은 영원히 그 까져서 피난 채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살이 솔솔 돋아나잖아? 그런 상처나 혹은 이렇게 손실된 부위들 떨어져 나가면 거기 있는 피부, 세포가 새로 생겨나 새살이 솔솔 돋아나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세포나 조직이 새로 생겨나는 것을 재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가 많아지면 그 자리에 다시 세포를 채워줄 수가 있고 새살이 돋아나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생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생식이라는 건 자손을 만드는 건데 누구랑? 나랑 닮은. 나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단세포 생물,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 단세포 생물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을 봤었는데 단세포 생물은 그 세포 하나, 이 자체가 그냥 생물 하나란 말이야. 세포 하나가 곧 생물 한 마리. 그래서 얘는 이 세포 자체가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되면 한 마리가 두 마리. 또 이 세포들이 각각 또 분열을 하면 두 마리가 몇 마리가 되는 거야? 네 마리. 세포 하나가 한 마리이기 때문에 이 세포 분열 자체가 단세포 생물에서는 세포 분열 자체가 곧 생식 활동이 되는 거야.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 자손 만드는 거. 그런데 다세포 생물은 이 세포 하나가 생물 한 마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은 저렇게 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 아니고 다른 정자, 난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에 관련된 세포, 즉 생식 세포를 만들어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분열로 생식 세포를 만들어서 생식을 해. 자손을 만들어. 난자, 정자 결합해서 애기 만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자, 난자 같은 세포들. 이게 바로 생식 세포의 예시. 자, 오늘 한 것을 쭉 보면 세포 분열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적진 않네요. 적지는 않으니까 오늘 한 거 이렇게 쭉 한번 보고요. 다음 시간에 교과서로 복습을 하면서 174, 175 복습을 하고선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수고했어요.